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림줄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대책 혁명이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임을 요구하고 안 하면 국회 해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다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절차가 법을 따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이는 가짜뉴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스탄 대사는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이재명도 국회의원 대부분도 모두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로 다시 국회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하고 있으며 법원들도 근거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 보전을 하라고 하는데도 투표용지를 아예 물로 녹여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설마 법원과 선관위가 서로 짜고 벌린 일은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 직원들과 민주당 직원들이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이 출장비 모두 우리 국민 세금이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저들끼리 멀리 여행 다니면서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중공의 초안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산망을 조작하여 친중 정권을 세우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공에 계속 놀아나서 결국 중공이 속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중공대사를 만나서 쉐쉐를 한 후에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현 정권,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권력을 쥔 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중공이 무슨 일을 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저는 그들에게 중공이 어떤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부정선거를 사법부의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가장 큰 걸림돌이며 조중동 언론들은 못 본 척하며 하나같이 감추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왜 중공이 주관하는 부정선거를 덮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공이 왜 JTBC에 1,000억 원을 투자했겠습니까?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과연 돈을 주지 않았을까요? 중공은 이런 짓을 한 것을 볼 때 이재명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등 정치인, 선관위, 현 정권,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권력을 쥔 자들에게 돈을 뿌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 대통령 탄핵 시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시 헌법 재판관들에게 한 사람당 200억이나 하는 엄청난 뇌물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까? 중공이 친중 매국노 정치인들을 세우고는 그 뒤로 엄청난 돈을 우리에게서 다시 빼앗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중공과 짜고 중공인들에게 우리 경찰복을 입혀서 시위하는 군중들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공인들에게 우리 경찰복을 입혀서 무력 진압을 하게 하려는 매국노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들이 중공인인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우리 경찰인 줄 알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중공군이 우리 땅에 이미 침투한 것이라고 보며 이재명은 탄핵감이며 민주당도 해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모두 사형감이며 이번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모두 사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 사업을 공공입찰로 하지 않고 여러 명목을 피한 뒤에는 자기네 편 기업들에게 수의 계약을 많이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중공까지 끌어들여서 악착같이 부정선거를 하여 자리를 차지하고는 나라 돈을 빼먹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공인들이 한국경찰 행세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즉시 데프콘을 발동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코앞에 있는 잠병부대에 우리 군인들은 총 대신에 3단봉을 들고 경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90m 앞까지 철책을 설치하는데도 이재명과 현 정부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저들끼리 서로 짜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대표권을 발동하여서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하에 놓이게 되고 또한 전후방 군인들에게 총기를 지급하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군대의 후방 경계를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고 합니다. 2027년은 중공이 세계의 패권을 잡겠다는 해입니다. 결국 우리 군대는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군대는 그 이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총 한 방 못 쏘고 군대는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대는 중공의 압력하에 미군과의 싸움에서 총알바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비는 중공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선관위원장이란 노태학은 얼굴마담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실권자는 주여명의 밥친구인 유철한이며 그는 단순 관리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인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유철한이는 혁명이 아니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회에 선관위를 해체하고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수작이며 이를 빌미로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한다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구글에 알아본 결과 강제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짜고 치면서 여야가 서로 짜고 치면서 시간을 버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60일을 넘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일반 검사와 동일하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등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물러가라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좌파들의 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 민주당은 선관위 해체하면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는 짓을 하거나 최소한 형식적 조사 결과를 발표만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버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사권이 없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특검의 모든 결과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둘 다 아무런 결재를 맺지 못하고 시간 낭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일을 훨씬 넘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한 증거들을 여태까지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좋아하는 관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즉 부정선거 증거로 제명의를 압박하여서 제명의로 하여금 더 많은 관세를 내게끔 하려고 앞에서는 모산 대사 같은 분들을 동원하여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뒤로는 관세를 더 내놓으라고 제명의를 압박하고 제명의는 관세 더 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므로 관세를 더 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관세를 더 받고 제명의 정권을 연정해 주지 않았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산 대사를 제명의가 수사하겠다고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모산 대사가 꼼짝 못하고 한국에 남게 되었고 미국은 그를 구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모산 대사를 통해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투표지 부적 사태까지 생겨서 지금이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기 최적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산 대사가 과연 미국을 대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모산을 통해서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모산 대사는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당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회는 해산해야 하며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재명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또한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가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시켜야만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황도수 건국대 헌법학 교수가 국회에서 발언하기를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만 하자, 개표 시 대만식 수개표를 하자, 국정조사나 경찰보다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특검을 해야 한다. 30일 내로 해야 하며 의혹을 받는 재선거 방법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 모두 재선거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회의원들도 재선거를 해야 하니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사임을 요구하고 사임 안 하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식으로 그를 압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재선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도 다시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다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서치를 해보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사임하고 국회가 해산되면 어떤 일이 생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대통령이 고리된 즉시 사망이나 사임이나 탄핵된 때에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래서 김민석이 미리 사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권한대행자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필수적인 행정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후임 국무총리 임명을 질질 끌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임자가 아니라서 다른 후보들로 교체되면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무정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고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이란 대통령이 고리된 날부터 60일입니다. 국회가 해산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산된 날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산된 날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60일 이내입니다. 지방선거 재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선거무효가 최종 확정되거나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는 지방선거가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두가 선거무효라고 여겨야 하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모두가 한꺼번에 치러져야 하므로 모든 진행 과정이 법을 따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혁명정부가 필요한 듯 합니다. 그간 부정선거를 주장하여 왔던 분들이 주관하는 혁명 임시정부가 있어야 할 듯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퍼뜨려 주세요. 우리는 되도록 빨리 새 대통령과 새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들어서야만 합니다. 국방이 위태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실 올림픽 공원에 모이긴 하지만 다음 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일 이내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60일 이내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아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디오를 퍼뜨려 주시는 것이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롭고 온 국민들이 믿고 잠들 수 있는 새 정부를 하루빨리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공을 제치고 전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